네, 가솔린 자동차를 가스차로 개조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네, 가스차가 좋은 점 첫 번째, 먼저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돈에 관한 거. 일단은 가스값이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하죠. 보통 휘발유 값이 1리터에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하죠. 올 초에는 1400원대였는데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합니다. 그리고 가스는 1리터에 900원에서 1000원 정도 해요. 편의상 가스값을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휘발유 값은 17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700원, 휘발유가 1리터에 1700원, 가스는 1000원 이니까 한 40%가 더 저렴한 거죠. 가스값이 휘발유 값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택시는 그 농어촌의 면세유라든가 화물차 유류 보조금처럼 가스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휘발유의 한 50% 정도, 절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스가 휘발유에 비해서 연비가 조금 더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반값에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스라고 해서 기체 상태로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휘발유나 물처럼 액체로 돼 있어요. 출렁출렁거리는 액체로 돼 있어서 그 양은 1리터, 휘발유 1리터, 가스 1리터 이렇게 액체 상태로 1리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스로 개조했을 때, LPG 차로 개조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일단 가스비가 휘발유 차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인데요. 휘발유를 넣게 되면은 비용을 아끼려고 대부분 셀프 주유소에 가서 넣죠. 셀프 주유소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주유하려고 하면은 여름에 더울 때 시동 끄고 내리면 엄청 더워요. 땀이 나요. 이거 직접 이렇게 넣으려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주유소 위에 지붕이 있기는 해도 바람이 불면은 비가 다 맞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있는 날 먼지 막 날리고 그런 날 주유하기 힘들죠. 셀프로 넣으려면은. 근데 충전소는 다 여기 충전소 직원이 가스를 넣어줘요. 가스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셀프로 넣을 수가 없어요. 가스는 값도 저렴한데 다 넣어주니까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내릴 필요 없이 가스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셀프 주유소 가면은 기름을 대부분 흘리거든요. 누군가 넣다 보면은. 그럼 바닥에 항상 기름이 막 있어요. 냄새도 나고. 그러면은 내렸다가 타면은 신발에 기름이 항상 이렇게 묻어가지고 차 안에 기름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뭐 걸레로 막 닦고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놔도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 빼고 주유기 잡고 왔다 갔다 하면 신발 밑에 기름이 항상 묻어요. 그래서 기름 냄새가 항상 났었는데, 충전하게 되면은 기름이나 이런 가스 액체가 바닥에 흘리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차가 무료입니다. 가스 충전소는요. 물론 이제 무료 아닌 데도 있고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일정량을 넣으면은 무료인 곳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용하는 곳은 그냥 가스양에 관계없이 세차가 무료예요. 24시간 항상 무료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5,000원씩 받았었거든요. SUV 차 카니발은 조금 더 비싸고 자가용은 조금 더 싸고, 또 어떤 주유소는 기름을 5만원 이상 넣으면은 3,000원 뭐 할인권을 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충전소는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하여튼 잘 찾아보시면은 세차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세차하려고 하면은 야간에는 또 세차가 안 되고,
또 차가 많이 밀려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밀리지도 않고 항상 아무 때나 세차도 할 수 있고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스 개조차의 장점은 엔진 소음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유차는 소음 있는 거 다 아시죠?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차의 진동도 있고 그 특유의 그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경유차의 소음을 100이라고 하면은 휘발유 가솔린 차의 소음은 한 40 정도? 60% 정도 더 적어요. 근데 가스차는 이 휘발유 차보다 한 20에서 10 정도 더 적어요. 또 소음이 조금 더 진동도 더 적고 소음도 더 적어요. 오늘 어떤 손님이 이 차 보고 전기차냐고 물어봤거든요. 한번 직접 영상 보실래요? 이거 전기차입니까? 아니요. 소음이 LPG인데요. 휘발유 차보다도 더 조용하니까 전기차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소음하고 진동이 더 적습니다. 가솔린 차는. 그러면은 이제 가스 개조차의 단점. 그러면 휘발유 차의 장점이 되겠죠. 첫 번째도 역시 경제적인 문제, 돈에 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가 개조비용, 비싼 개조비용이에요. 개조비용이 4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는 점. 그래서 운행을 조금 하는 차보다는 운행을 아주 많이 하는 차, 저처럼 많이 하는 차가 개조를 했을 때 좀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개조를 하게 되면은 보증기간 1년 10만 킬로, 엔진하고 미션, 보증 수리가 안 되는데 약간 불안함? 혹시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불안함 같은 거. 1년이나 10만 킬로 될 때까지 혹시나 고장이 나면 내 돈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있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트렁크. 보시죠. 여기 나오죠. 영상에. 트렁크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밑에 LPG 가스통이 들어가니까 싱킹 시트가, 사열 시트가 위로 올라와서 트렁크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근데 저처럼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니까 개조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조하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휘발유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가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잘 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냥 계속 휘발유를 넣고 그냥 운행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니고 있고요. 파워가 딸린다, 출력이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언덕을 올라갈 때 못 올라가가지고 에어컨을 뭐 끈다거나 기어를 저단 기어로 1단 기어로 바꿔야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휘발유 차를 운행할 때하고 똑같이 경사가 뭐 이렇게 정말 가파른 직각에 가까운 이런 언덕 올라갈 때도 그냥 똑같이 D 드라이브에 놓고 하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뭐 출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를 사람이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똑같이 되고 다른 기능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휘발유 차하고 똑같이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메이커에서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LPG 차로 생산했으면은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한번 연비라던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